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브랜드? 가격? 연비? 혹은 영화에서 본 트랜스포머? 이런 용어들은 누구나 들어본 자동차 관련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총 4가지의 용어들의 약자를 따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C는 Connected, A는 Autonomous, 그리고 S는 Shared and Service, 그리고 E는 Electric Drive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케이스와 관련된 IT 기술, 즉 자동차 속 IT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A, B, C. A는 Automatic, B는 Big Data, 그리고 C는 Connected Car입니다. 네, 자동차를 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할까요? 우선 우리가 차를 타고 가장 먼저 운전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일을 경로계획 시스템을 통해 수행합니다. 경로계획 시스템은 디지털 지도상에서 운전자의 위치를 파악해 실시간 기동 정보와 지도 위 도로 상황과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운행 시간은 짧으면서도 연비는 좋은 길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이후 운전자가 주행 시작 명령을 내리면 인지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인지 시스템은 자동차에 설치된 카메라와 레이더, 레이저 스캐너 등의 센서를 활용하여 주변 상황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주행 제어 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주행 제어 시스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차량이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보를 띄워줘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은 앞에서 말했던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차선을 이탈했을 때 바퀴를 다시 차선 안쪽으로 돌려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따로 밟지 않아도 미리 설정해둔 속도에 맞추어 자동으로 차량을 주행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앞차와의 거리 간격 등의 주변 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해 안전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긴급 제동 시스템입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은 전방과 후방의 센서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거리가 가깝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차량을 정지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조향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차 조향 시스템은 주차를 할 때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스티어링과 바퀴를 제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증강현실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증강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실제 세계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증강현실이 적용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기존의 지도 이미지를 통해 길을 안내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실제 촬영된 전방 영상을 이렇게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길 안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의 개념을 먼저 설명해 보자면,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뛰어넘어서 수십 대량의 테라바이트의 틀이 정해진 데이터 혹은 틀이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모두 수집을 한 다음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나온 정보를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미디어 분야, 마케팅 분야가 있는데요. 사실 그 활용하지 못하는 분야를 세는 것이 정말 빠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목적은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자동차입니다. 그 이후로 빅데이터와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수시로 받아야지만 그에 대해서 능숙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데이터를 수시로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크게 카메라, 광센서, 사물인식 기술 그리고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수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한 자동차의 내외부 상황을 수시로 탐지하면서 주행에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다양한 그리고 많은 데이터는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들에서 생성됩니다. 우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에 관련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시로 탐지하고 앞차, 뒤차 그리고 사방면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들 간의 간격을 수시로 탐지하면서 그 데이터를 축적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인 만큼 목적지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지에 대한 경로 그리고 안전한 경로, 정확한 경로에 대해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와 혹은 탑승자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모두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항상 수시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차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한다는 신호를 바로 뒤에 있는 뒷차에게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은 뒷차는 앞차와의 간격을 탐지하고 계산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그에 대해 생성된 데이터들을 또 뒤나 옆에 있는 자동차들에게 보냅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사실 마치 하나의 큰 거미줄로 데이터들이 움직이면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도로 위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데이터 시스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구글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55대의 반자율주행 자동차를 약 385만 킬로미터를 주행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냐고 의문점을 처음 가졌는데요. 사실 이것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학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음 가는 길을 자신이 모르는 길을 처음 갈 때 한 손에 지도를 쥐고 수시로 그 경로가 자신이 가고 있는 경로가 맞는지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지도라는 이미 나타난 지도와 자신이 탐색한 데이터를 이용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수시로 비교해가면서 그에 맞는 최적화된 경로를 찾고 그에 따라서 본디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C. 커넥티드 카는 무엇일까요? 네, 커넥티드 카를 용어적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만 하면 정확히 함유되어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또 무엇과 연결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었는가를 살펴보면 B2X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 B2X라는 기술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vehicle to vehicle, 차량 간의 통신을 의미하고요. vehicle to infra,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vehicle to pneumatic devices, 그리고 차량과 자신의 스마트폰, 자신의 개인 단말기기를 통신을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를 총치하는 vehicle to everything은 도로 위에 차량에 접목 가능한 모든 시스템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무엇과 연결할 수 있나? 사실 아까 전에 힌트가 나왔는데요. Make to everything, 즉 모든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차량, 운전자, 보행자, 집, 건물, 교통관리 시스템, 신호등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한번 저희의 커넥티드 카가 상용화된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고요. 운전자와 보행자. 사람과의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건강 상태나 심리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요. 또한 운전자의 취미를 파악함으로써 운전자가 운전하는 동안에 운전자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뉴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밖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과 건물.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에 집에 있는 보안 시스템이나 보일러, 전등 등을 미리 켤 수 있으며 반대로 집 안에서 차량을 미리 대기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로는 차량 안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고 구매를 확정지을 수 있는 카커먼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 시스템과 신호등을 통해 완벽하고 안정된 교통체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